네, 용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방금 KBS 일라디오 진행할 때 모셨던 분이기도 한데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십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남북 관계 문제도 또 북미 관계 문제도 또 무엇보다도 또 올해 총선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도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 자, 아까 뵙고 또 뵈니까 좀 아주 반갑습니다. 예. 자, 의장님 그 호남 출마는 아닌 것 같고 수도권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맞죠?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호남 가능성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네. 이 당과 네. 어떤 논의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뭐 후보 검증 절차를 거치셨나요? 예, 곧 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참 김홍걸 의장님 국회 들어가셔가지고 보다 큰 일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셨습니까? 뭐 주변에서 네. 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네네네. 또 그래서 상당히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만약에 국회 들어가신다면 외교통일위원회 쪽으로 주로 이제 아무래도 뭐 기회가 그렇게 된다면 네. 저는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음. 또 그분들 전문 분야에서 만약 많이 활약을 하시니까 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외교와 한반도 평화 문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 욕심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외교통일위원회가 워낙 비인기 상임위라 아, 그래요?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그 위원회에 예. 이 속한 의원들 보면 대부분이 예. 다선 의원들, 뭐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거 막 한 분들. 나경원 그 양반도 그 외통위원장 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상임위원장이니 좋은 상임이니 다 해보고 네. 3선 이상 4선 5선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후배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분들이 주로 오시는 곳이죠. 네. 알겠습니다.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세요.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정말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제 김홍걸 의장님 특히 중국 관계에 있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여쭙는 분입니다. 중국 관계 가장 정통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진핑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지도부에서 정말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겠다. 네. 어떤 극약 처방이라도 써서라도 빨리 이거를 수습하고 안정을 시켜야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확실한데 아, 그렇군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들리는 얘기는 워낙 강하게 통제를 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주변은 지금 상황이 아직도 안 좋지만 네. 중국 다른 지역은 감염자 수 증가라든가 네. 뭐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정되고 있다. 예. 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 2주 내면은 서서히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가 꺾인 것 같다는 그런 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우리의 다른 점은 이제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좀 감염이 빨랐던 것이고요. 네네네. 또 한 지역에서 너무 네. 한꺼번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중에는 제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인데 네.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2차, 3차 이렇게 감염이 건너갈수록 네. 증세가 좀 약화되고 좀 약해지는 바이러스가 네. 그런 면이 있고요. 예.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바이러스다. 네.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그렇죠. 좀 낫다 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죠. 어쨌든 중국도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어느 네.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뭐 국가적으로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고요. 네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일반 회사원들도 네. 대부분 재택근무를 시키고 아, 그래요. 공무원들도 필수 요원이 아닌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게시판 보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우리 김홍걸 의장님. 어? 무슨 뭐 우환이 있으셨어요? 뭐 좀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 비법 좀 알려주시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저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다이어트 했다라고 거짓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홍걸 의장님 모시고 여쭤볼 말들이 참 많은데, 오늘 개성공단이 아주 무도하게 폐쇄된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 곧바로 다시 재개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좀 미국한테 강하게 어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느냐? 그럼 북한한테 돈맛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답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설득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박근혜 정권이 패소했을 때 네. 뭐 돈이 핵개발로 흘러가고 있다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솔직히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후에 이제 다시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들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이 패소했을 그 시기 이후로 유엔 제재가 더 강화돼 버리는 바람에 네네.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네. 미국 측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하고 계속 시비를 하게 됐으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그때 미국이 유엔 제재 위반이니 개성공단을 닫아라 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닫아버리니까 다시 열자니 이게 일이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북한의 어떤 뭉칫돈, 달러가 가면 안 된다는 이것에 발목이 잡힌 건데 네. 사실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작년 초 신년사에서 네네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나중에 돈을 주기로 보류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당장은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생필품, 식량, 네. 약품 네. 이런 걸로 대신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걸 뭐 저기들이 뭐 저기 암시장에서 뭐 돈으로 바꾸든지 말든지 그것까지 그렇죠.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예. 또
실제로 10여 년 전에 이 북측에서 국제 곡물가가 올랐을 때 네네. 우리 쪽에 북쪽이 먼저 북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네. 달러 안 줘도 좋으니 네. 물자로 대신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그런 했는데 제안이 있었군요. 우리 측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이명박 정권 때인데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손해인 것 같아서 안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정말 참. 처음에 달러로 주자고 주장한 것도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네. 또 어떤 국제 경제 시스템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돈을 탐낸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개성공단을 탐내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예. 북측과 그들이 교섭을 해놓고 하하. 제재가 풀렸을 때 개성공단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고 네. 지금 핵 개발로 돈이 갈 수 있다 퍼주기 하지 마라 이러는 분들이 그때 가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은 민족 대사라는 관점에서 뭐 좀 기분 나빠도 좀 기다리고 예. 또 뭐 하여간 인내하고 그랬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계속 놀려서 뭐하냐? 남측에서 저 성의 있는 태도 보이지 않으면은 딴 나라한테 팔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만들었을 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북한이 마음을 바꾸는 상황은 올 수 있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정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죽여버린 셈인데 예.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통 크게 군사적 요충지를 그렇게 내놓은 것은 글쎄 말이에요. 돈보다는 딴 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개성공단 협상을 하러 나왔던 북측 대표가 네. 우리 측에서 땅 토지 임대료는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땅을 내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아니라 무엇이 주목적이었느냐?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개성공단을 상상했었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들어와서 국제공단이 되면 그걸로서 한반도 전쟁 위협이 확 줄어든다. 한마디로 안보상의 이유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뜻이 그러하다면은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참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남북 대화가 지금 막혀버린 그런 양상인데 이걸 풀 방법이 없습니까, 회장님? 사실 뭐 하루아침에 북측 사람들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죠. 네. 근데 저희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계속 주장하고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 남북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든 개선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남측이 당사자로서 좀 더 주도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북측도 우리를 신뢰하고 다시
협상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북미 대화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또 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한반도 이 대화 그 여기에 너무 종속돼 있지 말고 예. 나름의 어떤 그런 한국만의 독트린을 갖고 대북 대화의 장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현재 국면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국제사회를 상대로도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절대 구경꾼이 아니다 하는 네.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 상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예.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뭐 이런 태도를 보일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장님, 그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가 그 자유한국당 입당을 했고요. 수도권에 공천을 받을 것이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각에 네이버 뉴스 1위입니다. 예. 2위, 3위도 그런 것 같은데요. 태영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그냥 그 탈북한 걸로만 알고 있어서 나머지는 예, 뭐 자세한 탈북 경위는 뭐 본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북한 쪽에서는 뭐 큰 비리를 저지르고 뭐 그럴 뛰쳐나갔다. 수도 있고요. 예. 예, 정확한 것은 누구도 모르죠. 네, 근데 저는 뭐 이 북에서 네, 탈출해 가지고 네, 남쪽에 와서 북한 정권을 욕하기만 하면 네. 무조건 영웅시해주고 대접해주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심리를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니까 북한의 뭐 민주주의, 뭐 인권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북한에서 오기만 하면 또 김정은 정권을 욕하기만 하면 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 네.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영웅으로 추켜 세워준다. 이건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예를 들어서 황장엽 씨 같은 경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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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체 사상 이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분들이 네, 주체 사상의 창시자, 네. 주체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만든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얼마나 추켜 세우고 영웅 대접했습니까? 예, 황장엽 씨는 단 한 번도 네, 자기가 만든 주체 사상이 잘못됐다. 네, 자기가 북한에서 한 일이 정말 과오가 많다. 반성한다. 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오,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체 사상은 문제가 없는데 네, 김일성 주석을 이어받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 주체 사상을 왜곡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과 사이에서 어떤 푸대접 받은 데 대한 원한 때문에 욕하는 것이지 완전히 우리 쪽으로 전향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황장엽 씨를 그렇게 떠받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는 오로지 것을 보면 네, 그냥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욕만 하면 네, 그분들한테는 영웅인 거예요. 예. 이건 좀 상식적으로 예. 맞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나 뭐 헌법 정신 여기에 대한 동의를 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렇죠. 그저 그냥 북한의 지도부만 비난하면은 예, 예. 아, 뭐 그렇잖아요. 뭐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에서는 또 그게 또 그렇게 그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박처원, 이근한 같은 네. 사람이 뭐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뭐 하는 예. 이런 생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과거 예. 수많은 민주 인사들 또 통일 인사들을 그냥 가둬가지고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냥 뭐 정말 그 온몸을 그냥 한마디로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짓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애국했다, 빨갱이 때려잡느라고 했었다. 그러면 그냥 박수 받는 이런 구조, 이 야만의 구조죠. 예. 그리고 태영호 씨는 사실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 이주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네, 그러네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도 못했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공천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하던 네. 할 수 있는 말은 뭐 그 상투적인 얘기. 그 김정은 위원장 비난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남을 위협하고 있고 적화하려 하니 네. 내가 맞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갱이 때려잡겠다.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뭐 어느 지역이 될지 몰라도 서울에 배치한대요. 그 예, 자유한국당 지역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유권자를 모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게 버리는 카드로 이게 쓰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뭐 반공 연설 강사로서 네. 쓰는 꼴이죠, 그냥. 예. 그 지금 수도권에서 승리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뜻의 표현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뭐 총선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김홍걸 의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원래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안철수가 어머니 뵙고 나서 그 이후에 정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우리 이희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한 후. 탈당한 후에 그때 우리 이희호 선생님을 이제 예. 만나러 가셨고 예. 거기서 이제 이희호 선생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예. 한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중앙일보에서 예. 단독 보도로 그런 게 났죠. 어떤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덕담을 막 하시면서 네. 뭐 대통령 되라 뭐 옛날부터 지지해 왔다 뭐 네. 이러셨다고. 예. 근데 어머니가 정치인 만나서 그런 말씀을 친한 사람조차도 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예, 예, 예. 누가 뭐 출마하겠다 뭐 이러면 그냥 그러면- 덕담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 정도 인사하고 끝이신데 아니 의장님 그러시면은 갑자기 돌발 질문. 예. 그저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호 여사님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종종 네.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때 2016년 선거 직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박지원 예. 대표가 예, 예. 그거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도 예,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하고 이상해서 네, 어머니를 그 다음 날 뵙고 예.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 형님 왜 그러죠 대체? 아니 이호 선생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유 나 참. 아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냥 지가 지어낸 얘기다. 뭐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하여간 그 안철수 대표가 이호 선생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왜 김홍걸 의장님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결심을 하게 만든 요인이 됐는지. 그때 이제 호남 출신 정치인들 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분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뭐 권노갑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당으로 이제 가신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네, 네,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예. 탈당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그분들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박근혜 정권 심판을 해야 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건 이적 행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이 야당을 분열시키고 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네. 하는 행동을 네. 마치 그것이 호남을 위하고 아버지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네. 또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네. 씨 그 문제도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안철수 씨가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할 분들이 네.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시려는 것을 뻔히 보고 안철수가 네.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 예, 분들이 예. 어? 저렇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이 두 분 어른의 네. 명예를 생각해서도 예. 안 되겠다. 예. 또 아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으니까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정말 이 소위 동교동에 네.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네. 그때 나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총선 국면 때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예. 호남에 가셔서 5.18 예. 이 국립묘지에 가서 또 참배도 하시고 무릎 꿇고 네. 예. 내내 그리고 같이 문 대통령하고 네. 그 호남을 다니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문 대통령하고 나누신 대화가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저나 그분이나 예. 성격이 그렇게 부침성이 좋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을 위해서 네. 또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네. 그 뜻을 위해서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 2016년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뭐 대권 희망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에게 새로운 좀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가 호남에 팽배했고 그렇게 해서 2016년에 국민의당 바람이 호남에 불었던 예.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장님은 일찌감치 그는 잘못된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다. 안철수 씨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호남에서 비토 정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네. 이제 호남의 여론을 들어보고 네네. 생각한 것은 네. 그래도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문재인 당시 그 의원께서 네. 내려와서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예. 이것을 피하면 네. 그분 개인뿐만 아니라 네. 이 민주당 자체가 정말 우스운 꼴이 된다. 네. 지든 이기든 네. 정도를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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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근데 잘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네. 문재인 의원께 예. 계속 호남 가지 말아라. 예. 거기 가면 오히려 선거 망친다. 반감 때문에. 그 당신이 가면 그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이 거부 정서는 더 강했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은 안 하고 예. 아니 제가 그분이 좀 불필요한 발언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예. 선거 운동하러 예. 그 어떤 노인정에 갔는데 네. 5.18 유공자라고 하시는 이 어르신 한 분이 네. 여기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안 둔다고 막 흥분을 그 하시더라고요. 국보위 출신이잖아요. 예, 또 그 예. 양반이. 예.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의원께서도 광주 방문을 좀 주저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네. 저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의원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네. 이거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하고 오시라고 네. 적극적으로 권했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던 입장이고 제가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같이 동행해서 선거 운동을 한 거죠.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종인 그 형님이 민주당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저 광주 가지 마라. 이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주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경쟁자의 어떤 그런 경쟁심의 예. 발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분당되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하니까 예. 그분은 이거 내가 쉽게 접수해 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그래요. 아이고 그 형님 참 아니 그렇게 저기 구원투수로 왔으면은 구원투수의 역할만 하면 되지 왜 자기가 그 당에
예. 주인이 되려고 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비슷한 경우에 네.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맡으셨던 분들은 네. 일이 끝나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뭐 사람들 시켜서 네. 여론을 막 만들더라고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에 불이 나서 네. 이 옆에 동네 사람이 와서 불 끄는 거를 도와줄 수는 있다. 네. 그리고 그분한테 고맙다고 사례를 좀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고간 열쇠 네. 내주고 안방을 차지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아, 자, 그 형님, 참 정치 너무 쉽게 하시네. 아니,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니까 그냥 김 대표로 부르라고. 예, 예. 아, 나 여기서 이분의 이제 정체를 뭐 셀프 공천도 셀프 그렇고요. 공천에다가 또 셀프로 당 대표가 됐어요. 한 표도 얻지 않고. 아, 참. 아, 그래서 참 그때 그 비유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찰진 비유입니다. 디토케이님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요. 마름이 마님자리 넘본 추노 추호가 아니라 추노 김종인 김시윤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예, 자 의장님 그 지금 보도 보니까 호남 아닌 수도권 출마 가닥 이렇게 다들 보도하네요. 특히 고양시 쪽으로 사람들이 아직은 뭐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 뭐 추측 보도가 워낙 많더라고요. 김홍걸 의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그 한 가지 이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선거 때 나오는 보도는 네. 대부분 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 때 왜냐하면 나오는 보도. 기자들이 선거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취재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뭐 어떤 기사는 보니까 연합에 나왔던가 근데 예. 제가 살지도 않는 곳인데 네. 주소지가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났더라고요. 낭설 가짜 뉴스. 저는 그곳에 평생 주소지를 둔 적이 없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남도 수도권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 그냥 언론이 예.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예.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좀 가시고 싶은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김홍걸 의장님 속으로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아직은 뭐 아직은 예, 아직은 예. 유동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대북 특사로도 한번 좀 다녀오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반도 평화 문제, 네. 또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사실 별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제가 국회의원이 만약 된다면 네.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의장님,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도 예. 될까요? 예, 미국 대선. 우리 그 김홍걸 의장님은 일찌감치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어렵다 이렇게 관측하셨고, 지금은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일단 민주당 후보 지명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럼 버니 이렇게.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 후보로서 버니 샌더스가 유력하고 예.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을 못한다면 버니 샌더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 사실 전제상 예. 뭐 몇 년 전만 해도 샌더스 같은 사람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네, 미국 네. 보수적인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서 될 수가 있겠는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아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뭐 보면은 예.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시대가 좀 바뀌었다. 이제는 과거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샌더스 후보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네.
이제 확실한 지지층, 음. 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샌더스 후보의 홍보를 하고 바닥을 훑고 다니는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오바마 때와 아주 비슷한 현상인데 네, 네. 이제 민주당 어떤 기득권층,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샌더스 후보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똘똘 뭉쳐서 예. 룰도 유리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네. 당선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 트럼프가 됐을 때와 아주 비슷한 현상인데 네. 그때도 공화당 기득권층은 무슨 수를 써서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처음엔 다 비웃었죠. 예, 예. 에이, 저런 인간이 무슨. 마땅히 예. 대항마로 내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내도 안 되고 저 사람 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화당과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트럼프 후보가 이 경선에서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기득권층이 주류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펼친다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네. 데이터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의 이 계산으로는 한 45% 이상 승리 확률이 있고 네. 2위로 그 확률이 높아 보이는 후보가 불과 20% 초반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럼 샌더스 후보가 정말 나이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 나이가 급진적으로 MB 나이예요. 예, 예, MB 급진적으로 나이. 보이는데도 네. 젊은 층에게 그렇게 어필하고 그 확고하게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네. 이거를 한번 보자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아.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 한 번도 자기 과거를 부정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일종의 운동권이었는데 네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유 내가 옛날에는 뭐 젊어서 좀 과격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없고 MB처럼. 예. 또 말로만 그렇다고 과격하고 강한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뭐 실천도 안 하고 성과도 못 보이고 이런 정치인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하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시장 옛날에 시장할 때부터 그 도시를 변화시키면서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만 큰 소리 치는 정치인과는 다르다. 또 수십 년간 말 바꾸기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네. 꿋꿋이 밀고 나가는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다. 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예. 저 많은 나이에도 그렇게 충성된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시장할 때 네. 이 뭐 경치 좋은 호숫가에 네. 호화 빌라들을 세우려는 것을 막고 아하. 이 상류층, 중산층, 예. 서민층이 골고루 이 쓸 수 있는 이 주택 개발을 분배해서 그렇게 3분의 1씩 분배해서 시켰는데 그 샌더스가 시장할 때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의 사업이 예. 저지당했던 업자가 예. 나중에 샌더스의 팬이 됐어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나는 사회주의다, 좌파다 예. 그 소리 해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난 무슨 이념인지 모르겠는데 약속한 건 지키더라. 분명하게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더라. 예. 이게 되니까 예. 사람들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의장님.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정말 극과 극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사실은 버니 샌더스가 지난 2016년 대선 때 부상했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미국을 이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진짜 이거는 미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되더니 그 몇 년 동안 보여준 걸 보면은 야 이건 미국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뭐 완전히 그 기울어진 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석양 끝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그 맞상대가 버니 샌더스라면 정말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 됩니까? 이게 누구로 비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박정희 대 김대중 이 대결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근데 그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 산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 유대교인이라는 점. 유대교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동안? 처음이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 유대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유력하다 이러면 네. 미국 내 유대인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의 이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바이든 후보가 31%, 네. 유태인 표 중에서 예. 샌더스 후보는 4위예요. 11%.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샌더스 후보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샌더스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건데 탐욕적 자본과 거리를 둬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네. 미국에서 정치인이라면 네. 금융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항상 이 통과 의례로 민주공화 양당 후보는 유태인들 단체나 행사를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아랍 세력들로부터 침략당하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꼭 해야 됐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죠. 생생 많이 냈죠. 예. 근데 샌더스 후보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네. 확실하게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자기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평화에 저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도 끊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확실하게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샌더스 후보에게 기대를 걷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샌더스 후보가 소위 빌리어네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 이 빌리어네어들이 많아진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억만장자 이제 빌리어네어인 사람이 샌더스 후보에게 한 우리 돈 50만 원 정도쯤 되는 수표를 보냈어요. 선거 이제 후원금으로. 근데 그거를 돌려줬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억만장자들을 그렇게 비판해 놓고 억만장자로부터 후원받을 수는 없다. 작은 돈이지만 후원 받을 수가 없다. 그걸 돌려줬어요.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민주당 사람들 다 욕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소신 발언을 했고 최근에 이 토론회에서도 그 같은 진보 성향인 워런 상원 의원하고 둘이만 엘리자베스 워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정상 외교 계속하겠다. 또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다 기다리지 않고 제재 완화할 용이 있다. 단계별로 이렇게 그 보상해가면서 그렇죠. 비핵화로 유인하겠다. 그러니까 유연한 태도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마구 욕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가장 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트럼프가 잘했던 부분들은 계승하겠다는 게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입장이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이 대의를 쫓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할 말이죠. 아이고, 야,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일 때 네, 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예, 자기가 대화로서 예.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대를 좀 가졌다가 나중에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네, 샌더스 후보는 정말 약속을 지킬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 되게 샌더스하고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예. 아, 또 우리 저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대미 인맥으로 가면은 뭐 두세 단계면 가실 것 같은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 어떻게든 예. 이 그쪽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죠. 아유, 그럼요. 근데 사실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네. 탄핵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예, 뭐 이제 지금 막 신이 나서 예. 아유, 지멋대로 막 자기한테 그냥. 어? 좀 잘못했던 사람들은 내쫓고 이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을 해대고 예, 이런 걸로 봐서 네, 이 앞으로 어떤 미국 내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오만해져 가지고 사고를 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게 극과 극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이제 탄핵 문제니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특검이니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느라고 이 반대 세력의 공격이 두려워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살려나가는 노력을 못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제 겁이 없게 돼버렸으니까 뭔가 또 한 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도 해봅니다. 기대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저기 아직 연말까지는 임기란 말이에요. 예. 의장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3, 4월 중에 전향적인 대북 타결을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측에서 예. 이런 걸 내줘서 예. 내 체면을 살려주면 네. 나도 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 하는 네.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까요? 글쎄요.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이 사람이 다음에 재선할지 네. 트럼프가 못할지. 재선이 될 것이냐. 네. 또 트럼프 재선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이며 네. 또 그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말이죠. 그 김대중 대통령님 그 후반기 임기 때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이미 한반도 평화는 이루어졌을 것이고 네.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경협까지도 완성이 돼서 예. 우리가 지금쯤 기차 타고 예. 유럽을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었겠죠. 네. 조금만 좀 총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얻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처럼 저 냉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코가 납작해진다면은 그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기 아니 우리 국민의 뜻이 평화다. 한반도 평화다. 언제까지 역행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 참 않을까 어떻게 싶은데. 보면 이게 참 이 일이 잘 안 맞아 떨어진 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부시 정권 들어섰을 네. 선 후로 예.
우리 쪽에서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저쪽은 또 공화당이고. 미국에서는 또 강경파가 예. 집권을 하고 예. 미국에서 조금 우리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이 좀 온건 합리적인 세력이 들어서면 민주당 오바마. 저쪽은 MB 박근혜 뭐 이렇게 가고 예. 하니까 예. 정말 기회가 없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네. 또 민주당 샌더스 후보 같은 사람이 네. 집권을 한다면 네. 정말 절호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만 저기 이미 다 깔려 있고 그런데 조금만 좀 우리가 남북 관계 풀면은 사실은 뭐 서울역에서 유럽 가는 거 어려운 네. 일 아닐 텐데. 아, 참. 정말 이번엔 좀 하늘이 예.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시고요. 네.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대업을 달성하시는데 큰 일을 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예. 아, 이거 그래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이 정리를 겸직이 해야겠죠.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조금 이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현역 의원이 한 적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대부분 그 동안에는 음. 은퇴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맡으셨었고 예, 예, 예. 이 현직에서. 네, 예. 근데 저희 이제 정당에서 보내는 상임의장에는 네. 민주당도 있고 예.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임의장단이 7명인데 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네. 현역 의원 신분으로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민화협 이 대표 자리는 물러나는 경우에도 네. 뭐 다른 자리,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을 네. 좀 계승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체를 또 맡아서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홍걸 의장님. 하여튼 지금 국제 정세가 좀 미묘하게 돌아갈 때 제가 항상 그 길을 여쭙는 현인이십니다. 별 말씀. 우리 김홍걸 의장님 더욱 건승하시고 또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또 정말 중요한 길잡이가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종종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용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